처음에 이런 집단을 만들었던 의도는 촬영이 없을 때 너무 쉬고 있으면 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막상 작품을 만들고 촬영을 해보니까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배우 생활의 배우 김태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픽처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제작사 이름 같기도 한데 사실은 촬영 스토리에 좀 더 가까운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런 집단을 만들었던 의도는 촬영이 없을 때 너무 쉬고 있으면 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감독이 되어서 좀 더 영화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해해보자, 뭐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한 2달 정도 촬영을 해보니까 촬영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관점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컷들이 모여서 씬이 되고, 그 씬들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고, 그리고 여러 시퀀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업 영화에서 오디션을 보고 단역으로 촬영을 하게 됐을 때, 물론 전체 시나리오도 받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콘티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는지는 당연히 알고 들어가겠지만, 여러 시퀀스에 등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시퀀스에, 하나의 씬에 뭐 몇 개의 컷, 단역들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나 뭐 상업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중이 엄청 많은 역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단역으로 촬영을 하고 오면 사실 그게 어떤 씬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왜냐면 캐스팅 디렉터님한테 연락을 받고 날짜랑 콜타임 나오고 일촬표 나오고 뭐 대본이나 콘티를 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갈 그럴 뭐 여유도 없었고, 실제로 그런 자료들을 주지 않으시니까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휙휙휙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서, 저처럼 이렇게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씬이나 시퀀스에 대한 이해도를 좀 경험을 하시면 나중에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됐을 때도 훨씬 매끄럽게 촬영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냐면, 처음에는 다 같이 글을 쓰고 완성된 시나리오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보완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단편들을 하나씩 제작을 해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작품을 만들고 촬영을 해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정말 많이 봤고, 영화들을 보면서 컷을 어떻게 붙였는지, 또 씬들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전에 또 영화를 봤던 관점이랑은 다른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기존에 나와 있는 상업 영화에서 한 씬을 카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저번 주까지도 씬 카피를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상업 영화는 한 씬에 들어가는 컷수도 정말 많고 구도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찍었던 게 이병헌 선배님이 주연으로 나오는 이제 마스터라는 한국 영화에서 2분짜리 한 씬을 이제 카피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영화를 보고 대사를 따고 스토리보드를 그려요. 그래서 구도가 몇 개가 사용됐는지, 컷수가 몇 컷이 나왔는지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분짜리 씬 안에서 컷수는 42컷이 나왔고 카메라 구도는 12개가 쓰였어요. 정말 많죠. 저도 막상 카피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역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배우의 관점에서 영화를 봤을 땐 절대 알 수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그게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물론 컷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영화도 아니고 컷수가 적다고 해서 나쁜 영화도 아니겠지만, 일단은 상업 영화를 보면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기본적으로 영화 촬영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컷 순서대로 촬영을 하지 않고 카메라 세팅대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카메라가 똑같이 세팅되는 구도별로 12개의 구도를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찍을지 순서를 정하고 그렇게 촬영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편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상업영화의 뭔가 그런 느낌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찍었던 거랑은 엄청 비교가 되더라고요. 사실 장비도 똑같고 배우도 똑같고, 다른 거라고는 시나리오랑 상업영화의 씬을 따라했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도 정말 달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컷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실제 촬영장에 갔을 때 뭔가 당황하지 않게 그런 감들을 익히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어느 정도의 장비도 구비를 해놨고 뭔가 되게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걸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작업들은
그냥 핸드폰 한 대로도 충분하거든요. 요즘 핸드폰 카메라 진짜 좋잖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그걸 편집하면 저는 배움에 있어서 다를 건 없다고 봐요. 물론 퀄리티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일반 상업 영화랑 비교해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정도로는 당연히 비빌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되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제 능력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당장 장비가 없더라도 핸드폰으로 촬영 연습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작업들을 많이 연습을 해놓으면 촬영장에 갔을 때도 되게 뒤죽박죽으로 촬영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유연하게 연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싱카피랑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단편들을 좀 섞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슬기로운 배우 생활의 배우 김태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